자, 개념원리의 177번 80페이지입니다. 177번. 어느 회사에서 만든 정수 필터를 한 개 통과할 때마다 물의 잔류는 불순물의 양이 반으로 줄었는데 이 정수 필터 X개를 통과했더니 물에 잔류하는 불순물의 양이 정수 필터를 통과하기 전에 불순물 양이 10. 이 말이 조금 여기 필터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필터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뭐 100개를 이렇게 물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불순물이 만약에 100개라고 하면은 통과할 때마다 지금 얼마가 통과된다? 절반이 줄어든다고 했거든. 반으로. 그럼 불순물은 얼마가 될까요? 50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 우리 50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던 불순물 양의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럼 이제 얘가 또 한 장 통과할 거야. 그럼 얘가 또 통과하게 되면 이제 50에 얼마가 남게 되니? 2분의 1이 남죠? 그게 이제 여기에다가 또 얼마 곱해야 되니? 2분의 1을 곱하는. 그러니까 100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필터 몇 개 통과한 거? 2번 통과한 거, 그지? 근데 100은 결국 처음 양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처음 양인 거고 결국 어떤 불순물의 양이 있었을 때 필터를 2번 통과하면 2분의 1을 제곱하는 거고요. n번 통과하면 n 제곱하는 거고, 그죠? 어쨌든 지금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처음에 그 불순물의 양을 안 알려줬거든. 그래서 처음 불순물의 양을 A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한 번 통과하게 되면은 필터를 한 번 통과하게 되면은 불순물이 2분의 1만큼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통과하게 되면 이제 2분의 1 얼마만큼 또 절반이 사라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거 2번 통과하게 되면 그럼 이런 식으로 x번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이 될 거야. 근데 이게 통과하기 전에 몇 프로가 되었다? 12.5%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얘가 통과하기 전에 원래 양의 12.5%가 되었다는 게 100분의 12.5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지금 식 세우는 과정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은 쌤한테 따로 좀 물어보셔야 되는 게 요런 원래 활용 자체는 막 1학년 때도 자주 나오고 했던 거라서 쌤이 너무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안 하고 있긴 한데요. 식 안 만들어진 쌤한테 말하시고 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변 A로 나누겠죠? 그 다음에 얘가 분모분자에 10 곱하면 1000분의 125가 될 거고 1000분의 125면 8분의 1인가? 맞네? 8분의 1 맞지? 8분의 1걸? 그러면 2분의 1의 x제곱이 8분의 1이니까 x가 얼마? 3. 그러니까 3번 통과하시면 3번 통과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 질문. 빨리 얼른 하고 빨리 재미있는 상상함으로 들어갑시다. 다음 질문. (255) 255. 자, 255. 일단 식을 보면 y가 2의 로그의 3의 x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a의 로그의 3의 x 제곱분의 1
더하기 b라고 하는 놈이 x가 3분의 1일 때 최소값 1을 가진다. 이렇게 일단 식을 좀 정리하게 되면은 x의 제곱 분의 1이 x의 몇 제곱이더라 여러분? x의 마이너스 2제곱. 바로 갈 경우는 요거 x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x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여기 지금 진수에 달려있는 요 마이너스 2제곱은 앞으로 나가면서 뭘로 바뀐다? 곱하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랑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a까지, 여기까지는 그냥 갈게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식 정리가 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제가 볼게. f가 출발이 뭐냐? 로그의 3의 x를 뭐라고 두는 거다? t라고 치환하는 거겠지? 이제 그 눈에 보여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식 자체가 y가 뭐가 되는 건 2t제곱 마이너스 2at 더하기 b 지금 이렇게 돼. 자, 원리 다 똑같아요. 자, 요놈 그림 그릴 때 여기가 t축, x축이겠죠? 익숙하면 축 이름 안 적어도 되고 얘들아 요렇게 갑니다. 로그니까 미칠보다 큰 로그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아래로 볼록한 2차니까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는 축 찾으면 아마 a 나올 거야. 우리 저번에 마이너스 a 아니죠? 2분의 a 클라스 틀릴 뻔했어. 2분의 a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2분의 a.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 놈은 x가 3분의 1일 때 최소를 가진다라고 했거든. 자, 지금 얘는 보게 되면은 x가 범위가 없잖아. 그럼 x는 양의 실수가 다 되는 거거든. 그러면 t 값은 범위가 있다 없다? 없다. t는 모든 실수 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여기에서 최소값 요 놈을 가지는 거죠.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얘가 최소값이거든. 최소값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여기 2분의 a는 x값이요 t값이요? t값이지? 요거 t값이죠? 그러니까 t가 2분의 a일 때거든. 좀 헷갈리겠다 그치? t가 2분의 a니까 얘들아 여기서 t가 얼마인 점 잡는 거다? 2분의 a인 점을 잡아요. 그럼 여기 x값이 또 얼마가 이렇게 있겠지? 이게 x값입니다. 자, 어떻게 된다? x가 네모일 때 t가 2분의 a고 t가 2분의 a일 때 최소값이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앞에서부터 다시 메꿔버리면 x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x에 3분의 1 대입하면 t가 얼마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네. a는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1을 가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 뭐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 1, 1 이렇게. 자, 진짜 지금 헷갈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쌤이 예를 한번 들어줄게. 자, 약간 다른 예를 들어주면 이런 거야. y가 로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로그 3의 x에 막 더하기 5가 있다고 해보자. 내가 이거에 뭐를 찾고 싶은 거냐면 얘의 최소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출발은 똑같다고요. 얘를 뭐라고 두면 된다? t로 치환. 그래서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면 저기 y가 t제곱 마이너스 2t 그리고 더하기 5 지금 이렇게 돼.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얘들아, 자, 얘 그림 그리면 혼자 있는 놈이 세로축 t축, 혼자 있는 놈이 세로축 y축 이렇게. 그럼 나머지가 문자가 x니까 x축, 문자가 나머지 문자가 t니까 t축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얘 그림 그림 어떻게 그리냐면 밑이 1보다 큰 로그니까 이렇게 요 축을 뭐로 하여서 점근선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졌죠. 0의 수리면 어떻게 그려지더라? 요렇게 로감수가. 그 다음에 얘는 꼭지점이 1,4인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1,4인 대충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4죠? 언제 3이? 1일 때지. 이 1이 누구 값이니? t 값이죠. 그러니까 t가 1일 때잖아. 그럼 다시 돌아와서 t가 얼마일 때? 1일 때지. t가 1일 때에 무슨 좌표 찾아야 된다? x좌표 찾아야 되잖아. t가 1인 거잖아. 그럼 x는 얼마다?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 똑같은 거 알겠죠? 이거 문자가 있고 이거 숫자밖에 없고 이렇게. 4, 1, 얘가 1로 가서 1, 3 이렇게. 최소값이 1, 얘가 1. 언제? t가 2분의 a일 때. 이건 여기서 찾은 거고요. t가 2분의 a. t가 2분의 a. 그때 x가 요거 알겠죠? 근데 이거 문제에서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번엔 얘를 넣어서 요거 맞니? 요걸 넣어서 이걸 찾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 넣어서 b값 찾고 알겠죠? 요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무조건 근데 꼭지점이랑 연관시키면 좀 위험하다고요. 막 범위가 있으면 달라지니까 옆쪽에 그림에서 해석하는 게 좋으시긴 한데.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나중에 그냥 완전 되고 무조건 가고 머릿속에 그림 혹시 그려져서 그러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처음부터 이렇게 다 완전 되고 싶으면 나중에 뒤에서 막 두두둑 틀리게 돼 있어요. 자, 다음에 또 질문 있는 사람. 253. 진짜 우리 요 문제 하면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들아 진짜 그림 한번 좀 이쁘게 그림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253. 똑같은 말 계속 하는데 얘들아 지금 여기 한 번만 또 치환해서 하는 거 그래프 잘 이해하면 이거 상도함수까지 계속 가요. 자, 253 한번 볼게요. 253. 자, 253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3에서 0 이렇게. 근데 진짜 민정아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졌니? 이상하네. 자, 식이 y가 로그의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 이렇게. 자, 이번에는 뭐를 치환해야 돼요? 요거 치환해야 되지. 요거 이거 전체를 치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은 t 이렇게. 그러면 y가 로그의 2분의 1에 t 이렇게. 자,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남이 다 똑같아요. 이거 혼자 있는 놈이 무슨 축? 세로축, t축. 얘는 혼자 있는 놈이 y니까 무슨 축? y축 이렇게.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축 안 그려도 된다고 알겠죠? 익숙해지면. 자, 이제 그럼 얘는 여기 나머지가 x축. 얘는 여기가 무슨 축? t축 이렇게. t축 이렇게. 그래프 그리게 되면 축이 마이너스 2로 나오고요. 대입하면 얼마니? 4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4 정도로 해서 얘는 밑이 0에서 1인 로그 함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 나와. 됐죠? 자, 여기서 문제 봅시다. x가 마삼에서 0이네. x가 마삼에서 0. 아이고 안녕.
자, 여러분 x가 마삼의 정이니까 x가 마삼에서 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내려갔다가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지? t가 4일 때 무슨 값이다? 제일 작은 값. 그 다음에 0을 x에 대입하면 8 나오지? 그러니까 요때 y 값이 얼마다? 8이죠? 얘가 t의 제일 큰 값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엔 요 점은 아예 필요가 없다. 되겠죠? 자, t가 어디서 어디까지? 4에서 8까지. 그래서 t가 4에서 8까지입니다. t가 4에서 8까지. t에 4 대입하겠죠, 여기에? 계산은 이제 몰라. 알아서 해. 이거 마이너스 2. 8 대입하면 마3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마이, 최소 마3 알겠지? 이렇게 나옵니다. 최대 시도만 물어보는 거였나? 최대 시도만 물어보는 거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마사. 자, 얘들아 이거 진짜 진지하게 자기 이거 이제 그래프 2개 그려가지고 요렇게 완전히 찾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복습 한번 하시고요. 아닌 사람들은 지금 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버리시면 나중에 진짜 다 버려야 됩니다. 빨리. 자, 대머리 305번 볼게요. 305번. 야, 활용 잘 안 해주면 오늘 진짜 큰맘 먹었다. 305번 한번 또 갑니다. 화학물질 A kg이 305번 바다로 유입되었을 때 T년이 지나면 남은 양은 A의 3분의 1의 50분의 Tkg이라고 한다. 이 화학물질이 500kg이 바다로 유입되었을 때 바닷속에 남은 양이 5kg 이하가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이거야. 봐봐. 처음에 A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A가 문제에서 처음에 유입된 양인 거거든. 유입된 양. 근데 얘를 이제 바닷속에 들어왔어. 막 예를 들면 기름 같은 게 바다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제 막 뭐가 좀 흩어지고 하면서 좀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T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다가 3분의 1의 50분의 T라고 하는 이 전체가 이제 남은 양이 된다는 거죠. 남은 양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바닷속으로 만약에 한 10이라고 하는 오염 물질이 바다로 들어온 거야. 오염 물질 바다로 들어왔어. 쓰레기 버린 거야. 근데 시간이 한 100년 정도가 지났어. 그러면은 그 오염 물질 얼마나 남아있을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처음에 유입된 물질량이 얘잖아. 그럼 얘를 어디다 갖다 써? A에 갖다 써. 처음에 A라는 게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100년이 지나 그러면 T에 뭐를 대입해? 100을 대입. 50분의 T가 아니라 50분의 T 맞니? 50분의 T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넣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니? 2가 되겠죠. 2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남아있는 물의 양, 그 남아있는 오염물질의 양이야. 이게 9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9분의 10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0 넣었는데 대충 한 1보다 조금 더 낮게 나눴다는 거야. 요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은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얼마만큼 유입되었을 때 처음에 500kg가 유입이 되었는데 몇 년이 지나? M년 지나. 그러니까 3분의 1에 50분의 M. 이게 M년이 지난 후에 남아있는 물질의 양이죠? 그게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5kg 이하가 돼야 된다. 식 이렇게 되는 거지. 5kg 이하가 돼야 된다. 자, 그럼 계산은 뭐 양변 500 나눠? 500 나누면 얘는 얼마가 되니? 100분의 1 되겠죠, 그죠? 100분의 1, 100분의 1.
그럼 남아있는 식이 3분의 1에 50분의 m제곱이 작거나 같아 100분의 1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하고 생각해봤더니 문제표에 뭐 나와있니? 로그 3이라고 하는 게 나와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변에 뭘 씌우라는 거다? 밑 70인 로그를 이렇게 씌우라는 거야. 이렇게. 얘가 얘 이하면 로그 얘도 로그 얘 이하일 거다, 이렇게. 그럼 얘는 앞에 어떻게? 곱하기로 빠져나가죠? 3분의 1은 3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도 앞으로 나갈 거고 로그 100분의 1은 얼마다? 마이너스 2 100분의 1이 10의 제곱이니까 그 뒤에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 연결은 약간 좀 그런 거 같아. 대추차 이런 거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대추차 한잔 내가 식욕이 확 들어갈걸? 대추차 한잔 해줄까? 응? 아니에요? 오늘? 네. 좀 더예요? 삼각함수의 그래프 추방까지. 네? 이거 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아, 그 정도 아니야. 너 그래프 끝까지야. 자, 오늘의 예상 진도는 여러분 169페이지. 맞나? 근데 저번에 라이프 때는 안 해가지고 오늘 대략 숫자 나갈 거예요. 대량으로. 그러면 좋아. 그러면 오늘은 151페이지까지만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제 좀 힘내, 얘들아. 이제 너희 이제 그래도 1년 했잖아, 이제. 앞으로 1년하고 한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생각보다. 11월 달에 수능 칠 거 아니야. 심지어 수시로 합격하면 그 전부터 이제 마음 편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1년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4명 중에 1명은 재수를 하겠죠. 하지만 1년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 다음 질문. 274번에 1번이랑 3번. 274번에 1번이랑 3번? 274번. 혹시 그 재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옆반 선생님이 재수 종합반에서 수업한다니까 가서 물어보시고. 자, 봅시다. 253번에 274번에 1번 개념 원리에 274에 1번 나와 있는 조건이 로그의 x제곱 더하기 3x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푸는 방법 두 가지. 얘는 로그 하나 숫자 하나잖아. 그냥 이렇게 가도 돼요. 여기 밑에 얼마 숨겨져 있다? 왜 2? 10. 상등 로그잖아.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맞지?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10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10의 1제곱이 얘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요렇게 하셔도 돼요, 얘는.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 생각이 안 떠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이 1을 어떻게 바꾼다? 로그에 얼마가 돼야 되니? 1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10이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넘어가면 이거 인수분해 될 것 같네. 2, 5, 10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x값 찾으시면 돼요. 근데 왜 1번이 안 나왔을까? 2번이라고 다 나왔는데 1번 어떻게 하다가 안 나왔을까? 1번, 2번 생각. 다시 이거 아니면 이를 그냥 로그 10으로. 그 다음에 7번, 6번이라고 했니? 3번이. 3번. 그 다음에 가로 3번. 가로 3번에 로그의 x 더하기 로그의 x 마이너스 10은 2 플러스 로그 2. 자, 기본적인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이거야. 로그의 네모가 로그의 세모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야 네모랑 세모랑 같아 갈 거라 이렇게 할 거라서. 그래서 얘는 로그끼리 더하니까 진수끼리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한다. 그래서 좌변은 로그의 x에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요. 이거 똑같네. 2는 로그에 얼마로 바꾸면 된다? 10의 제곱. 그래야 2잖아? 100이죠 실제로는? 그럼 이제 또 얘랑 더하니까 또 진수끼리는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래서 로그에 200 이렇게. 얘랑 같다라고 할 거니까 x에 x 마이너스 10은 200 이렇게 가고요. 전개한 다음에 넘겨서 인수분해 하는데 답 찾은 것 중에 혹시라도 얘나 얘가 음수 되는 거 있으면 어떻게 빼야 됩니다. 0 되는 거랑 이런 거 있으면 혹시 그러니 답이 2개가 나왔는데 답이 하나밖에 없어서 틀린 거니? 그러냐? 요거 계산해서 x값 일단 2개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얘는 지금 느낌상 보니까 x값 2개 나오면 하나가 진수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가 될 것 같아. 이걸로 해야 돼요. 음. 50이랑 40 곱하면 200이 아니라 1000이 나올걸? 수업 시간이 얼마 됐다고 시계를 그렇게 기억하니까 또 시계에 내 사진 붙여놔야겠네. 졸려요. 졸려요. 계속 문제를 풀어야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니까 졸리고. 아 그렇구나. 문제를 푸는데 왜 졸리지? 풀기 싫어서 그렇겠군. 아 진짜 옛날에 노래 들으면서 수학 공부할 때가 제일 재밌어. 네? 도저히 겁쟁이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수학 문제 풀 때가 제일 재밌어. 노래 들으면서 시험 문제를 푸세요? 나? 노래 부르면서였어요? 응. 그러니까 왜안 그러니? 네. 안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거 못하나? 정신 사나워가지고. 내 정신을 안 사람잖아. 옆에다 사람지. 민들. 얘는 학교에서 혼자 공부해서 친구들끼리. 요즘에는 학교 수업 없을 때 못 들어가지 마음대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막 들어갈 수 있니? 어디를? 교실 같은데? 수업 일요일날 마음대로 막 내 마음대로 교실에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지. 내가 그렇게 들었거든. 옛날에 우리 때는 그냥 아무 때나 교실에 들어가. 이렇게 잠겨 있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래서 일요일날 친구들끼리 학교 가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노래 막 들으면 또
노래 따라 부르고 있냐? 네가 왜 뭐가 아닌? 아 거제 겁쟁이는 그때 나온 게 아니구나. 겁쟁이는 그냥 군대에 있을 때 나왔나? 군대에 있을 때 나온 거네. 자, 그 다음에 질문 275도 275번. 275에 몇 번? 알아? 네. 몇 개만 해봅시다. 275. 자, 275에 일단 뭐 괄호 1번을 보게 되면은 괄호 1번은 요거는 쌤이 계속 강조했지만 얘는 약간 보면은 풀이가 뿅 떠올라야 됩니다. 얘는 풀이의 출발이 뭘까? T로 치환. 그렇죠. t로 치환하는 거. 로그 3x를 뭐라고? t로 치환해요. 그럼 얘가 t의 제곱되고 얘가 2t죠? 이거 곱하기로 나눌 거니까 2t가 좌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t 3이 좌변 넘어가니까 마삼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 1, 3에 여기 마이너스 방학이면 100문제 정도 수준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네. 응도가 괜찮다고 충분히. 응도가 괜찮다고 했어. 자, 그래서 t가 얼마랑 얼마입니까? 3이랑 마이너스 1. 그러면 로그의 3의 x가 3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3의 세제곱 아니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그래서 27이랑 3분의 1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이상한 부분이니? 로그 3x가 아니라 그냥 로그 x. 아 미안. 이거 왜 3으로 봤지 내가? 비웃지 마. 머리 좀 안정되지 않았어? 그대로인데. 아니 좀 안정됐어. 되게 기분 나쁘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3의 세제곱이 아니라 뭐의 세제곱? 10의 세제곱이랑 10의 마이너스 1제곱. 여러분 핸드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아, 쌤 눈이 요즘에 안 보인다. 큰일 났다. 약간 진짜 이러기 시작했는데 큰일 났네. 괜찮니 너희? 가까운데 잘 안 보이지? 아니야 괜찮아? 나이 문제구나. 핸드폰 많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는 뭐 3번 해볼까? 그 다음에 3번 3번도 근데 풀이가 그 3번은 2번이랑 똑같아요. 1번이랑 그래서 그냥 2번을 해볼게. 그러면 2번을 보게 되면 로그의 x 마이너스 로그의 x의 1000은 1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얘 지금 밑에 얼마 숨겨져 있는 거다? 10. 그 다음에 1000은 10의 세제곱. 그러니까 세제곱이 나한테 곱하기로 나가니까 3 이렇게. 네. 뭐가? 근데 눈 진짜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니구나. 뭐가 잘못했다고. 100. 아, 100. 얘 제곱이었으니까 100 이렇게. 근데 진짜 세월 가는 게 갑자기 느껴진다. 좀 슬픈 이야기인데 너희는 혹시 어릴 때 엄마 이렇게 무릎 베고 허벅지 이렇게 베고 귀 엄마가 귀 파주고 그런 거 했었니? 네. 했었어? 벌써 한 10몇 년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늘 근데 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나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랑 그렇게 이제 좀 친하게 잘 안 지내거든? 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엄마 팔짱 끼고 이러면 엄마들 막 뭐 이러고 그런데 한 쌤가 20대 때까지는 이제 엄마랑 이제 막 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엄마한테 이제 엄마는 이제 귀파다고 귀가 진짜 파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 얘들아. 귀가 좀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없네 이렇게 딱 보더니 아이고 이제 귀가 안 보인다 그러는 거야 안쪽이.
이렇게 보는데 안 보이는 거지. 근데 갑자기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물론 그렇게 너무 아픈 다음에 엄마한테 짜증은 졸라 냈는데 어쨌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야 근데 그게 얼마 전인 거 같은데 이제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네 벌써. 진짜 큰일 났다. 너희도 근데 요즘에는 이게 핸드폰 영향이 있어요. 너희도 아마 올 거야. 내 생각에는 너희는 27살 정도 되면 그때 올 것 같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금방. 근데 진짜 잘 안 보인다. 큰일 났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얘랑 무슨 관계니? 로그 10의 x랑 로그 x의 10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로그 10의 역수 관계죠? 아는데 대답하는 거지? 얘랑 역수 관계. 그러니까 얘를 t라고 두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t 분의 1 되겠죠? 얘 때문에 2가 되는 거고 는 1 이렇게 바로 양면에 t 곱하고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 t 곱해서 접에 넘기면 막 t는 0 뒤의 계산은 알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4번까지만 생각해볼게요. 4번 근데 아직 어머님들 이렇게 귀 잘 파주시니? 잘 보이신데? 아니야 어머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 이제 약간 50 정도 되셨잖아요 이제.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무슨 나쁜 말 하고 있냐 씨. 자, 그 얘는 얘들아 뭐랑 더하기니?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x 그래서 1 플러스 로그 2의 x 요거 따라가시죠? 얘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2 그러니까 빼기 1 이렇게. 자, 또 똑같아요. 이거 뭐라고 두면 된다? t라고 제한하면 됩니다. 그럼 얘도 t가 되겠죠? t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t 찾고 x 찾고 이렇게. 자 이제 각자 조금 정리하면서 질문 받을게요.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냐고 말을 108페이지 요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쉽시다. 그 계속 시계 쳐다봐도 하루에 어차피 쉬는 시간 했으면 정해지겠어요. 다 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조금 하고 쉬고 이러면 겁나 기분 좋다. 잘 보세요 얘들아. 108페이지에 13번은 내가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약간 좀 약간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잘.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얘들아 그냥 알겠다고 이렇게 고개 끄덕이고 이렇게 넘어가세요. 알겠죠? 자 보자. 문제가 뭐냐면 자 필수예제 13번입니다. x는 1에서 100이래요. x는 1에서 100이래요. 그 다음에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y는 x에 2 플러스 로그 x 제곱입니다. x에 2 플러스 로그 x 제곱입니다. 잘 보세요 얘들아. 혹시 이런 거는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르는 2차 말고 무슨 함수? 함수예요. 알겠죠? 이런 거는 무슨 함수지? 지수함수입니다. 이런 거는 무슨 함수지? 로그 함수예요. 그러니까 봐봐. 진수의 x 로그 함수, 지수의 x 지수함수, 밑에 x 다항함수 알겠죠? 내 봐봐. 밑에 x 있지. 지수에도 x 있지. 그게 심지어 어디에 들어가 있니? 진수에 들어가 있지. 로그에. 이거 무슨 함수? 뭐 없어 이름이. 알겠죠? 막 섞이는 거 알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최대 최소를 찾냐? 이대로 못 구해.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얘들아 첫 번째가
양변에 로그를 씌웁니다. 양변에. 그러니까 얘를 진수로 하는 로그를 만들고요. 여기서도 얘를 진수로 하는 로그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어차피 얘랑 얘랑 같았으니까 로그 얘랑 로그 얘는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좌변은 가만히 놔두고 우변만 건드릴 건데 봐봐. 이게 진수잖아.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에 어떻게 빠져나오니? 곱하기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2 더하기 로그 x가 앞에 곱하기로 나오고, 그럼 남은 건 뭐겠니? 얘가 앞으로 나갔잖아. 그럼 남은 건 뭐 남았겠니? 로그 x가 남았죠. 그래서 로그 x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변만 보죠. 우변만 보게 되면은 우리 요놈의 최대치에서 어떻게 찾니? 얘를 뭐라고 두고 t라고 이렇게 치환해서 가잖아, 그지? 맞니?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t 플러스 2 곱하기 t 이렇게 되는 거야. 뭐를 t라고 치환한 거니? 로그 x를 t라고 치환한 거지.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림 그려지겠죠? x가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100까지. x가 1에서 100까지야. x에 1 대입하면 t가 얼마? 0에서. x에 100 대입하면 t가 얼마가 되니? 2가 되겠지. t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0에서 2까지지. 자, 이제 얘 그래프, 얘 그림 그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막 0일 거야. t가 0에서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0에서 2까지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그럼 당연히 0 대입하면 0인 거고 2 대입하면 얼마냐면 2 대입하면 4 곱하기 2니까 8이야.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쭉 흘러온 거야. 자, 얘들아, 0에서 8이죠. 이게 y 범위가 맞냐면 y 범위가 아니야. 얘 범위가 0에서 8인 거야. 왜냐면 원래 이때까지 여기 그냥 y였잖아. 그러니까 y가 0에서 8이었거든. 이번에는 얘가 로그 y잖아, 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우변이 0에서 8이라는 걸 찾았지? 그게 얘 범위거든. 그게 로그 y 범위야. 그러니까 로그 y가 어떻게 돼야 된다? 0에서 8까지입니다. 알겠죠? 그럼 y 범위는 어떻게 될까? 10의, 그러니까 0에서 10의 8제곱까지가 되는 거죠. 10의 0제곱에서 10의 8제곱까지. 얘가 로그의 1, 얘가 로그의 10의 8제곱. 이렇게 돼서. 그래서 y는 최소가 얼마다? 1. 최대가 얼마? 10의 8제곱. 쌤, 그냥 예범위 찾으면 안 돼요? 원래 함수에서 최대 최소값은 무조건 무슨 문자일까? y값 알겠지? 그래서 y 범위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유형 자체가 애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잠시 조금 제껴두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한 번만 밑에 있는 거 확인 잠깐 물어보세요. 시작. 자, 내노멀리 130페이지 삼각함수 들어갑니다. 그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다 까먹었다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오늘 수업에서는 크게 필요하진 않아요. 좀 뒤쪽 가면 있고요. 그 우선은 뭐만 보면 되는 거냐 봐봐. 근데 우리가 그 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몇 도라고 하는 거. 그거 재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 같은 데에서 요렇게 각 재잖아, 그지? 그럼 각을 재려면 일반적으로 선이 몇 개가 필요하니? 2개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수학자들은 뭔가 이름 붙이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자, 봐봐. 내가 이렇게 선을 2개를 가지고 여기 각을 잴 건데 그 중에 하나의 선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고요. 또 다른 선의 이름을 동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동경.
다시 각을 재려면 선이 두 개 필요한데 하나 이름을 뭐라고? 시초선. 또 다른 선의 이름을 뭐라고? 동경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시초선이고 뭐가 동경이냐면 보통은 문제에서 뭘 시초선으로 해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얘들아, 자 결론부터 말하면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도 있잖아요. 각을 어디서 재냐면 각도 심지어 평면 좌표에서 각을 잽니다. 알겠죠? 평면 좌표에서 각을 재요. 알겠죠? 평면 좌표에서 각 재는데 평면 좌표에서는 시초선이 거의 약속되어 있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하는 요 X축 요 부분이 있죠. 얘가 무조건 시초선이라고 부르는 거 알겠지? 그럼 이제 동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또 다른 원점에서 출발하는 하나의 선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각을 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30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일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시초선과 이제 동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그겁니다. 각도를 잴 때 선이 두 개가 필요하니 하나를 시초선, 하나를 동경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오늘은 수업 여기 얘들아 지금 여기 삼각함수부터 나가는 수업하는 내용의 90%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암기야. 왜냐면 처음 배우는 거잖아. 처음엔 전부 다 약속하고 가는 거거든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너 이런 거 있잖아. 2의 세제곱은 1을 몇 번 곱한 거다? 3번 곱한 거잖아. 이게 이해가 있어 없어? 이게 이해가 어딨어? 그냥 3번 곱한 건 세제곱하기로 약속했는데 알겠죠? 랑 비슷하게 오늘은 거의 다 암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잠깐 봐봐 얘들아. 너희 수직선에서 어딘가 0 하나 잡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숫자가 커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이지, 그지?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되니? 작아지지. 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1, 2 이렇게 하고 여기 마1, 마2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0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면 플러스인데 왼쪽으로 이만큼 가면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것도 이유가 원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오른손 잡이다 보니까 오른쪽 갈 때 양이라고 한 거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요 선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초선. 또 다른 선 하나 그어서 이름을 동경이라고 해요. 물론 동경은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각도를 잴 때 도 이제 양이 있고 음이 있어 얘들아. 뭐냐면 여기 시초선에서 시계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양의 방향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무슨 방향? 양의 방향.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걸 무슨 방향? 음의 방향. 이걸 음의 방향,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한다?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 얘들아 이 각의 크기가 60도가 되면은 사실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 쉽게 말하면 플러스 60도가 되는 거야. 근데 플러스 60도는 우리가 당연히 플러스 잘 써 안 써? 안 쓰지? 그래도 60도가 되는 거 알겠지? 자, 그런데 얘들아 이 동경을 표현하는 각은 요렇게 가면 60도지만 이제 반대로 와도 되거든. 자, 근데 봐봐 수직선이랑 비슷하더라. 반대로 가면은 요렇게 올 거 아니야. 몇 도만큼 왔을까? 한 바퀴는 360도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왔다고. 몇 도만큼 왔니? 300도만큼 왔죠? 근데 음의 방향으로 300도만큼 왔잖아. 그럼 얘를 표현하는 건 몇 도일까? 표현하는 각은 마이너스 300도가 돼요. 다시 여기 0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3칸 가면 이 자리를 표현하는 숫자는 3이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2칸 갔어. 그럼 이 자리를 표현하는 숫자는 마이너스 2잖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 선을 나타내는 각이 얘가 60도라면 이 선을 나타내는 각은 60도라고 알겠지? 여기서 출발하고요. 알겠죠? 근데 반대로 가도 된다고. 반대로 가는데 한 바퀴가 360도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60도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되면 몇 도만큼 왔다? 300도만큼 왔잖아. 오기는. 그치?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는 300도야. 얘 실제로 길이는 2야. 얘 각의 크기는 300도야. 근데 이 점을 나타내는 숫자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이 동경을 표현하는 각이 몇 도다? 마이너스 300도라고. 이해됐지?
각의 크기는 300도. 이 동경을 표현하는 각은 마이너스 300도. 근데 아까 쌤 60도라면서요. 그래서 60도나 마이너스 300도나 똑같은 동경을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죠? 그런데 봐봐 얘들아. 그럼 여기서 요거 이해됐니? 60도나 마이너스 300도나 똑같은 동경을 표현하는 각이잖아. 근데 우연하게 얘랑 딱 몇 도 차이 나니? 360도 차이 나지. 여기 360도를 더하면 얘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딱 몇 바퀴 돈 거니? 한 바퀴 돌았죠. 자, 여기서 이제 얘들아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이제 일반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일반각. 자, 일반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잘 봐. 자, 얘들아 이 선을 두 글자로 동경, 이 선을 나타내는 각은 60도가 있죠. 근데 반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300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봐. 이렇게 동그란 문장이 있는데 내가 여기 딱 가운데 서 있고 있잖아. 여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제 윤서가 이렇게 서 있었던 윤서가.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윤서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윤서한테 윤서야 딱 여기서부터 60도만큼만 돌아봐라고 내가 말한 거야. 60도만큼 돌아봐라고 말했는데 윤서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와 하면서 한 바퀴를 더 달린 거야. 이렇게 한 바퀴를 더 달렸어. 그래서 여기에 딱 왔어. 그래도 윤서 위치는 어때? 60도 달린 거랑 위치는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야. 이 동경을 표현하는 각을 말할 땐 60도라고 말은 되지만 여기서 한 바퀴를 더 돌아와도 돼. 한 바퀴를 더 돌아왔다는 건 60도에 몇 도를 더 더해도 된다? 360도. 그러니까 60도 더하기 360도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그럼 또 여기다가 360도를 몇 번 더해도 되는 걸까? 한 번 더 더해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60도에다가 360도를 몇 번 더해도 된다? 두 번 더해도 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동경을 표현하는 각이야.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동경을 표현하는 각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걸 문제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그 130페이지에 두 번째 그 18원 박스 안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냐? 이것을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한다라고 했지. 다시 이게 무슨 의미냐 봐봐. 이 동경을 표현하는 각은 60도라고 말해도 되고 얘라고 말해도 되고 얘라고 말해도 되고 얘라고 말해도 되고 너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내가 문자로 표현할 거야. 문자로 어떻게 표현하냐? 얘들을 문자로 표현하는 게 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n은 정수야. 그럼 여기 0 들어가면 얘지, 1 들어가면 얘지, 2 들어가면 얘지. 그럼 얘는 n자리에 뭐 들어간 걸까? n자리에 뭐 들어가면 마이너스 300도가 나올까?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각들을 다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일반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이야. 이 동경을, 이 선의 위치를 각도로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각이 한 개가 아니라 엄청 많아, 알겠지? 그래서 하나의 뭐로? 문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 이거를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일반각이야 이렇게 알겠지? 근데 뭐 사실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알겠니? 그렇게 약속이 알겠지?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우리 아까 각도를 이제 잴 때 평면 좌표에서 잰다고 했죠? 자, 근데 각도 재는데 얘들아, 이렇게 각도 잴 때 선 두 개 필요하잖아? 선 하나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초선. 하나의 이름이 뭐라고? 동경. 만약에 여기가 60도면은 이 동경을 표현하는 각은 60도도 되고요, 마이너스 300도도 되고요, 60도에다가 한 바퀴 더 돌아서 420도도 됩니다. 알겠죠? 얘를 표현하는 게 뭐다? 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야.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이 동경을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봐봐. 야, 이게 이제 소식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 평면 좌표에서 시초선은 딱 정해져 있다고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시초선. 자, 그럼 얘들아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하면 뭐다? 얘랑 30도 벌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여기 정도에 있겠지, 그지? 동경이 여기 정도에 있어. 몇 도는? 30도 정도는 알겠지? 자, 그럼 봐봐. 동경이 1, 4분면에 있을 때 얘를 나타내는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 4분면의 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30도는 몇 사분면의 각? 1, 4분면의 각이에요. 알겠죠? 이해됐니? 자, 그럼 이제부터 쌤 말하는 거에 대한 대답만 해봅시다, 여러분. 60도는 몇 사분면의 각? 1, 4분면의 각. 60도가 요만큼이잖아요, 그지? 1, 4분면의 각. 100도는 몇 사분면의 각? 2, 4분면의 각.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30도는 몇 사분면의 각? 그치? 여기서 반대로 30도만큼 오는 거잖아? 4, 4분면의 각. 되겠지? 그럼 9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고 물어본다면 90도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몇 사분면의 각이? 아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가 몇 도니? 180도죠. 그러니까 200도는 3, 4분면의 각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00도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몇 사분면의 각? 2, 4분면의 각. 문제는 조금 있다가 풀고 얘들아 가 아니라 지금 푸는 게 낫겠네요. 자, 개념원리에 지금 133페이지에 확인 체크 324번 하나만 해볼게요. 그냥 각자 확인 체크 324번. 확인 체크 324에는 답이 4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한번 보자 얘들아. 필수예제 2번. 자, 필수예제 2번에 뭐라고 했냐면 세타가 1, 4 분면의 각일 때 뭐 물어봤냐면 3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냐 지금 얘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얘들아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는 게 꼭 뭐 한 30도 정도 요거만 있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한 바퀴로 돌아오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지? 한 바퀴를 돌아오면 몇 도 정도도 가능한 거다? 뭐 한 390도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세타가 30도였어. 그러면 3분의 세타는 몇 도가 되겠니? 10도가 되겠죠? 근데 세타가 390도였어. 그러면 3분의 세타는 몇 도가 되겠니? 130도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입니까? 10도니까? 10도니까 여기서 10도만큼 가니까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럼 130도는 몇 사분면이겠니? 2사분면까지 가겠지. 그래서 얘는 1사분면도 될 수 있고 2사분면도 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지금 막 쓴 거잖아. 다른 게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풀이가 어떻게 나가냐면 잘 보세요, 요건. 자, 세타가 1사분면에 가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잡냐면 세타가 몇 도보다는 크고 몇 도보다는 작다라고 해야 될까? 90도 잠깐만 잘못 말했어.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어떻다? 작다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야 1사분면의 각이니까. 근데 다시 꼭 이만큼이 아니어도 한 바퀴 돌아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한 바퀴 돌아온다는 게 여기다가 몇 도 더하는 거다? 360도. 그럼 여기도 360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바퀴 돌아왔어. 그럼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360에서 450도까지가 또 몇 사분면의 각이니? 1사분면의 각입니다. 근데 한 바퀴 또 더 돌아와서 720도에서 810도까지도 몇 사분면의 각이니? 1사분면의 각이거든. 그래서 뒤에다가 뭘 붙이는 거냐면 거기다가 360도 곱하기 n
여기도 360도 곱하기 n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둘 다 0이면 0에서 90도, 1이면 360에서 450도 이런 식으로. 되겠니? 그럼 이제 3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에 가느냐 물어봤으니 세타 얼마로 나누면 된다? 3으로. 그래서 3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3으로 나누면 3분의 세타, 3으로 나누면 30도, 120도 곱하기 n인데 n은 당연히 얘들아 정수일거 아니야, 그지? 음수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n자리에 숫자를 그냥 좀 제일 간단한 걸로 해서 연속해서 막 넣어보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0, 1, 2, 3, 4 이렇게 넣는데 일단 n자리에 0 넣으면 몇 도에서 몇 도까지입니까? 0에서 그치 3분의 세타가 30도죠? 그럼 일단 몇 사분면 가능하다? 1, 4분면 가능한 거지. 자 이제 1 넣어보자. 1 넣으면 몇 도에서? 120도에서 120 더하기 130이니까 150인데 주로 하나만 보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120에서 250도면 여기서만 답이 여러 개 나오잖아. 그렇게 절대 안 넣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겠니? 2, 4분면. 그래서 2, 4분면 하나 나옵니다. 자 n자리 2 대입하면 240도에서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게 0도, 90도, 180도, 270도잖아. 240은 여기 좀 있었지? 몇 사분면이겠니? 3, 4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선 3, 4 하나 나옵니다. 자 이제 3 넣어보자. 일단 3 넣으면 몇 도에서 몇 도까지? 360도에서 360도 더하기 30도까지잖아.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얘랑 위치가 지금 어떨까? 같아요. 왜냐면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제가 0에서 30이면 얘는 한 바퀴 돌아서 0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 둘이 위치가 똑같잖아? 여기서부터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계산은 여기서 끝. 답은 1, 2, 3, 4분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첫 시간에 이렇게 졸고 있는 분들이 지금 죽겠네 그냥 아주. 134페이지는 제외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도법으로 들어갑시다. 자, 참고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작업은 다 뭐 이것 때문에 굳이 하는 건 아니지만 요런 거 그래프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프. y는 sin x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런 거 그림 그리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작업이. 자, 얘들아 우리가 자, 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 60도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지? 여기 뒤에 도라고 하잖아. 이거 단위거든. 단위. 이 단위가 뭐냐면 얘들아 도는 이거야. 한 바퀴를 몇 칸으로 나누어서 360칸으로 나눈 거잖아. 그래서 한 바퀴가 360도잖아. 그지? 요 한 칸을 몇 도라고 지칭했다? 1도라고 지칭한 겁니다. 알겠죠? 그게 60분법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각을 표현하는 방법. 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갈 거야.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원이 있어. 여기 원의 중심 찍어. 요런 식으로 그림 그리면 요 도형의 이름이 뭡니까? 부채꼴이다, 그죠? 요만큼의 이름이 부채꼴이다, 그지? 부채꼴은 얘들아 여기 중심각이라고 부르잖아. 중심각이 2배가 되게 되면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됩니다. 되겠지? 호의 길이도 2배가 됩니다. 그때 봐봐.
여기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R이야. 이때 여기 우리 호의 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지? 얘들아 진짜 이건 잘 들어야 돼. 지금 정줄 났던 애들도 지금은 잘 들어야 돼. 인정아? 봐봐. 여기 반지름 길이는 당연히 원래 R이잖아? 근데 호의 길이는 당연히 부쩍거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 길이랑 얘 호의 길이랑 같아지는 순간이 있겠지?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될 때 R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길이가 어떻게 되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요때 요 중심각의 크기를 그냥 1이라고 쓰기로 했어요. 1도가 아니라 그냥 1. 되겠지? 자, 너희 생각이 자연스러운 거야. 봐봐. 너희 예를 들어서 내 키는 몇 센치? 뭐 180cm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센치잖아요. 그지? 근데 이거를 이제 인치로 하면 바뀌어 안 바뀌어? 인치로 하면 또 바뀌겠지. 피수로 해도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표현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 각도도 원래 마찬가지인 거야. 똑같은 요 벌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이때까지 우리는 뭐만 썼고 60분법만 썼고 이제 다른 걸 쓰는 거야. 되겠죠? 근데 그 다른 걸 쓰는 게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 각을 뭐라고 부르자? 그냥 1이라고 한 거야. 뭐 1 뭐도 아니고 그냥 1 알겠죠? 1 이렇게 일단 1이라고 한 거야. 근데 봐봐. 아까 요 중심각의 크기랑 요 호의 길이는 정비례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심각이 2배가 되면 얘 길이도 몇 배가 되니? 2배가 되거든, 그지? 근데 봐봐 얘들아, 요 부채꼴이랑 여기 반원이야. 반원이랑 호의 길이가 얘는 R이지? 얘는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 반원의 둘레니까 원둘레가 2파이R이야. 그럼 반원은 파이 R이겠지? 파이 R. 자 얘들아, 여기서 여기까지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파이 R이야. 호의 길이가 몇 배가 되니? 파이배. 파이배. 아니 이게 R이고 2R이면 2배잖아. R이고 파이 R이면 파이배. 몇 배? 파이배. 이거 굳이 비례식까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파이배. 자 그때 요 그림에서 여기 각의 크기를 얼마라고 했을 때 1이라고 했을 때 그럼 마지막 이제 요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180 다시 말고 이거의 몇 배? 파이배. 그러니까 얘가 각이 얼마겠니? 파인 거야 이제. 됐어요? 자, 그래서 진짜 완전히 자 사실상 지금까지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걸 60분법으로 바꾸면 몇 도냐면 몇 도? 이만큼이니까 졸지는 요 몇 도? 180 이거 몇 도인데 얘들아? 도로 치면 180도. 그래서 파이가 몇 도다? 180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이때 각의 크기를 얼마라고 하자? 1이라고 하자. 1. 일단 1은 이유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원래 1도 아니고 1 라디안이라고 하거든 사실은. 근데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안 붙이니까 사실 그냥 1이라고 한 거야. 그냥 1이라고 약속한 거야. 이건 알겠지? 이거는 이거일 때 1이다가 아니라 이거일 때 여기 각을 얼마라고 하자? 1이라고 하자야. 그러니까 이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왜 1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이유 없다고 알겠지? 원래는 그냥 이렇게 약속한 거 알겠지? 이걸 1이라고 할 거야. 그랬더니 얘는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냐? 얘가 R일 때가 얘는 지금 요 길이가 파이 R이지? 이게 몇 배가 되었다? 파이 배. 그럼 중심각도 몇 배가 된다? 파이 배. 1에다가 파이 곱하니까 파이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럼 파이가 요만큼이잖아. 몇 도다? 180도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파이는 몇 도? 180도. 되겠지? 다시 말해줘 얘들아. 아니 선생님 파이는 3.14 얼마 아닙니까? 맞아. 그 3.14 얼마가 각으로 표현하면 180도인 거야. 되겠지? 얘들아 그럼 2분의 파이는 몇 도니? 90도겠죠? 3분의 파이는 몇 도겠니? 60도겠지? 이 적는 것들이 다 어떤 것들? 특수각들 되겠죠? 일단 중요한 거 파이가 몇 도? 180도 무조건 잘 외워두시고요. 파이는 180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쌤이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인 거를 여기 각을 그냥 1이라고 한다고 하고 있잖아? 근데 원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1이 아니라 1 라디안이라고 불러. 1 라디안. 근데 라디안이라는 기호 안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한다? 1이라고 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각이 얼만데 라고 하면은 1이야 라고 하면 1도가 아니라 그냥 얘랑 길이가 같은 순간에 각을 1이라고 부르는 거 알겠죠? 근데 실제로 각을 쓸 때 1, 2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초반에 연습사만 나오고 전부 다 파이랑 관련돼 있거든? 그래서 파이는 몇 도다? 180도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3.14 어쩌고 저쩌고가 몇 도다? 180도입니다. 자 다시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1피트는 2cm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랑 같은 거야. 1피트가 22cm잖아? 그러니까 그냥 파이 라디안은 180도야 이런 거예요. 알겠죠?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서로 바꿔서 쓰는 거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파이가 3. 얼마인데 어떻게 180도입니까? 3. 얼마라고 하는 각은 도로 하면 몇 도다? 180도인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겁나 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얘가 뭐냐면 봐봐. 135페이지 밑에 네모칸이 있죠? 60분법이랑 호도법이랑 비교해놨잖아 그지? 우리가 이건 있어. 180도가 파이면 3분의 파이는 얘를 3으로 나눠서 60도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뭐랑 똑같냐면 얘들아 너희 근해 공식 할 때마다 근해 공식 유도할 수 없잖아. 그냥 외워서 가는 거죠? 이거 주요각은 그냥 외웁니다. 그래서 너희 거기에 몇 도 빼고는 다 외우냐면 150도랑 135도 정도 빼고는 좀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135랑 150도 보이죠? 그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니까 150도랑 135도 정도 빼고는 나머지들은 좀 달달 외우는 게 좋아요. 물론 파이가 180도는 진짜 달달 외워야 되고. 그래서 거기 표에 있는 거 지금부터 외웁시다. 시작. 자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게 몇 개 없어요. 자 일단 간단하게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을 2n파이 플러스 세타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3, 3, 1번이에요. 여러분 같이 잠깐만 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시간 조금만 더 하면 집에 갑니다. 자, 3, 3, 1.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6분의 17파이를 어떻게 나타내라고 했냐면 일반각 2n파이 플러스 세타꼴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거든. 얘들아 2파이가 아까 몇 도라고 했니? 360도입니다. 그러니까 걔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꼴로 나타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냐? 아까 도로 하던 걸 이번에는 파이로만 바꾸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들아 6분의 17파이는 이게 그냥 6분의 17파이 더하기 2n파이라고 써도 되거든요. 근데 각이 상당히 어때 보이니? 커 보이지? 그럼 6분의 17파이랑 6분의 17파이 빼기 2파이랑 그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야. 됐니? 2파이만큼 뺐으니까. 근데 2파이가 6분의 몇 파이?
6분의 10 2파이 빼면은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사실 이거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데들아. 잠깐 봐봐. 우리 아까 30도라고 하는 거랑 예를 들어 390도라고 하는 거랑 같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것도 방정식 같이 이 각이랑 진짜 똑같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라는 거야.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나. 맞지? 한 바퀴 더 돌아서 양의 방향 맞니? 이렇게 하면 헷갈리네. 어쨌든 한 바퀴를 돌아서 이만큼 온 거랑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답은 2n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쌤 그냥 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됩니까? 돼요. 되는데 문제 보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각은 0도에서 360도 사이로 만들어라 그런 조건이 있거든 뒤에 보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점. 근데 지금 이거 막 이해 안 되고 머릿속에 막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요게 사실 약간 당연해요. 알겠죠? 완전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지금 17년간을 도만 쓰고 살다가 몇 도 이것만 쓰고 살다가 새로운 개념이 왔잖아? 이거 엄청 헷갈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쪽은 초반에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파이랑 이런 건 너무 이해하려고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본 문제 조금 몇 개 잘 풀고 일단 넘어가시면 돼요. 뭐 너무 이쪽 앞쪽을 일단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되겠니?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쪽은 나중에 어쨌든 풀이보고 조금 따라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약간 지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초반에 나오는 내용들은 약간 약속, 암기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우선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패스는 아닌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패스했던 것들 다음 시간에 체크 잘해서 쌤한테 말해주시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서 쌤이랑 했던 내용들 있지. 얘는 다시 말하자면 얘들아 그냥 막 개념을 위에 있는 거 조금 보고 따라하고 뭐 연습 계산도 조금 보고 따라하고 이래도 별로 상관없어. 알겠지? 뭐 우리가 뭐 근해 공식 쓰는데 뭐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건데 지금 이제 하는 내용은 굉장히 잘 들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중학교 복습합니다. 여러분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sin 이거 사인이라고 읽고요. 코사인 읽고 탄젠트라고 있잖아요. 그지? 여기 들어가는 거는 각입니다. 각 그지? 각이 들어가는데 일단 삼각 B라고 하는 거는 무슨 삼각형에서만 가능한 거니? 직각 삼각형에서만 가능합니다. 그지? 그때 내가 여기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참고로 요 세타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가운데 이렇게 보리살처럼 이렇게 선 하나 쭉 끄시면 되고요. 미지수인 각을 표현할 때는 세타를 많이 써요. 아니면 알파, 베타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알겠죠? 이렇게 세타라고 이렇게 표시하고요. 다시 그럴 때 세타 쌤 발음 잘 안 되면 그거 세타 알겠죠? 이렇게 좀 졸려가니 또 눈을 되게 희번덕거리고 뜨고 있는. 자 좋아요. 그럼 여기 밑변의 길이를 얘들아 내가 A 높이를 뭐라고 둬볼까? B 그러면 뒷변의 길이는 C라고 둬볼게 얘들아. 사인은 뭐냐면 사인은 이렇게 쓰죠. S 이렇게 써서 사인은 C분의 B 되겠죠. C분의 B. 중학교 때 했던 내용입니다 얘들아. 코사인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C 이렇게 쓰죠. C분의 A 이렇게 C분의 A.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탄젠트는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T 그어서 A분의 B 이렇게 하죠. 그래서 A분의 B다. 탄젠트 세타 이거 아니야.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야.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했더니 얘들아 한 개 외워볼게요. 그렇게 했더니 사인, 코사인, 탄젠트 30도, 45도, 60도 이거 달달이 나와야 돼요.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45도는 2분의 루트의 2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의 3 그러니까 2분의
루트 1, 루트 2, 루트 3 이렇게 돼요. 코사인은 사인이랑 거꾸로 얘가 요렇게 얘는 값이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32 2분의 루트 3 이렇게. 탄젠트는 참고로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30도 여기가 지금 2분의 루트 3일 거 아니에요, 그지? 탄젠트가 얘분의 얘거든요. 그럼 이것분의 이거 암산하면 얼마 나올까? 루트 3분의 1. 뭐 유리화 하시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뭐 3분의 루트 3으로 외우시든. 자,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들아, 탄젠트는 여기다 계속 곱하기 얼마 하는 거냐면 곱하기 루트 3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3 곱하면 1, 루트 3 곱하면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잘 외우셔야 되는데 얘들아,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자, 탄젠트 60도 얼마니 했는데 루트 3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일하는 어려워집니다. 알겠지? 얘는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로 뿅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잠깐 외우시고, 뭐 이건 확인은 안 할 건데요. 잠깐 외우시고 여러분 10초가 내봅시다. 시작. 뭐라고 적었을까, 윤사야? 삼각함수의 정. 그렇죠. 삼각함수의 정의. 자,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얘들아. 잘 보세요. 자, 지금 하는 요 내용이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 잘 보세요, 얘들아. 항상 각을 잴 때 우리가 요 선을 뭐라고 부른다? 시초선. 다시 얘를 뭐라고 한다? 시초선. 그리고 또 다른 선 하나를 원점에서 이렇게 출발시켜서 얘를 동경. 보통 각이라는 건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얼마만큼 벌어졌니 이거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를 내가 각을 한번 세타라고 잡아볼게. 자, 여기서 첫 번째 우선 봐봐 얘들아. 내가 이렇게 잡아서 직각삼각형 만들든 이렇게 잡아서 직각삼각형 만들든 이 길이분의 요 길이랑 요 길이분의 요 길이랑 같을까 다를까?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2고 얘가 1이면 얘가 4면 얘는 2예요. 알겠죠? 2분의 1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선 위에 어디를 잡아서 사인, 코사인을 하든 그 값은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일단 내가 세타라는 각을 잡고요. 자, 이제 요 점 하나 잡을게. 이 점을 내가 P라고 잡고 A, B라고 해볼게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경 OP 이런 식으로 알겠죠? 동경 OP가 그냥 이 선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각도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는, 요렇게 알겠지? 요렇게 가는 거야. 자, 이 삼각형에서 얘들아, 얘는 길이가 A겠지. A니까. 얘는 길이가 얼마겠니? B겠지. 그럼 얘는 길이 어떻게 찾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겠지. 그거는 그냥 계산할 수 있다 가정하고 그냥 쌤이 L이라고 잡을 때 알겠지. 내가 한글로 얘는 그냥 길이라고 할게. 길이. 그러면 일단 요 길이는 이 점이 무슨 좌표라고요? X좌표. 이게 X좌표입니다. 자, 높이는 그러면 요 점이 무슨 좌표니? Y좌표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 알겠지? 요거 하나로 우리가 진짜 삼각함수에서 절반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사인 세타는 예분의 예지. 그러니까 아까 쌤 요걸 한글로 뭐라고 하겠다? 그냥 길이라고 한다고 했죠? 길이분의 b지. 근데 b는 무슨 좌표다? y좌표죠. 따라서 다시 길이분의 무슨 좌표? y좌표입니다. 길이는 거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되는 거 알겠죠? 자,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다? 길이분의 y 좌표입니다. 알겠죠? 길이분의 y 좌표. 한글로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네, 뭐 실제로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L분의 B 이렇게 돼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다? 길이분의 x좌표 알겠지? 그래서 L분의 A입니다.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가 뭐분의 뭐다? 얘분의 얘지? 그래서 A분의 B입니다. x좌표분의 y좌표 알겠지? 자, 다시 사인은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은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야.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자, 이제 얘들아 약속 하나 들어갑니다. 봐봐. 이제 이 각이 이 각은 이 동경을 표현하는 각이야, 그지? 이 각이 예각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30도 이런 게 아니어도 이 각이 음수가 되더라도 혹은 90도를 넘어가더라도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그냥 이 약속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다시 사인은 뭐분의 뭐?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은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는 x분의 y.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 이번엔 내가 그러면 선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에 있는 각을 알파라고 해볼게. 알파. 그럼 이제 요점의 좌표가 하나가 나오겠죠? 선생님 요점이 어디쯤인데요? 여길 잡든 여길 잡든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여기 정도 점 하나 나오겠죠? 얘가 그냥 뭐라고 잡았나? 이거 문제를 다 써버려가지고 이거 그냥 C,D라고 해볼게. 얘들아 C,D. 자, 사인 알파가 뭐분의 뭐냐면 길이분의 뭐라고요? y좌표. 되겠니? 다시 사인 알파가 뭐? 요 길이는 그냥 다시 이렇게 A라고 잡아볼게. 사인 알파가 뭐분의 뭐? 길이분의 y좌표 이렇게 된다고. 되겠지? 코사인 알파가 뭐가 된다고? 길이분의 x좌표. 이렇게. 마지막으로 탄젠트 알파가 뭐가 된다고? x좌표분의 y좌표. C분의 D 이렇게 되겠죠? 이게 몇 도가 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럼 쌤이랑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이거 외우겠지? 외웠니? 네. 얘들아 봐봐. 내가 사인 120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일단 그럼 방금 배운 대로 한번 가볼게. 평면 좌표 상에서 여기서부터 120도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면 요 정도 가는 거지. 여기까지가 지금 몇 도가 돼야 되니? 120도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점 하나 잡아서 이 점 좌표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봐봐.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는 몇 도가 되겠니? 60도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가 30도잖아? 그럼 30 바라보는 거, 60 바라보는 거, 90 바라보는 거 길이가 어떻게 돼요? 1대 루트 3대 2잖아, 이거지? 그래서 30 바라보는 거 길이 뭐 1, 60 바라보는 거 길이 루트 3, 90 바라보는 거 길이 2 이렇게 잡을 거야. 자, 얘 길이 1이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컴마가 맞니? 왼쪽으로 1 갔잖아, 그지? 마이너스 1, 얘 y좌표는 양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루트에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겠니? 자, 그러면 사인 위에 있네. 사인 120은 뭐라고요? 길이분의 y좌표. 얼마야?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니? 자, 그러면 코사인 120은 얼마니? 코사인 120도는 길이분의 x좌표.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니? 코사인인데 뭐도 나온다? 음수도 나와요. 알겠죠? 음수도. 탄젠트 120도는 얼마가 되는 거니? 그쵸?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이잖아? 그래서 얼마가 가능하다? 마이너스 루트 3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요게 삼각함수 뭐라고요? 정의. 됐지? 그러니까 이유 없음. 자, 지금 몇 번 풀어보는 거냐면 우선은 쌤이 지금 요런 그림 딱 이용해서 145페이지에 350번, 351번 지금 풀어보시면 됩니다. 350번, 351번 천천히 그림 그려서 정의에 따라서 풀어보시면 돼요.